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나우경제 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전날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던 국내 증시가 다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조정폭이 작지 않아 출발부터가 불안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퀄컴, 모토로라 등 주요 기술주들의 실망스러운 실적과 또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장 시작하자마자 1620선대로 몸을 낮춘 코스피 지수 잠깐 반등하나 싶더니 외국인 매도 공세가 시작되면서 이내 1610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종전 국내 증시의 실적 모멘텀 기대를 줬던 삼성전자도 오늘 시장 예상치 수준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장 탄력을 살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한때 2% 넘게 하락하며 작년 12월 3일 이후 최저치 1603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현재 16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하락세는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148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으며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을 사고 있는데요. 개인이 802억 원, 기관이 227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237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억 원, 180억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 여전히 이어집니다. 1,255개 약 팔고 있습니다. 이 차익 거래는 매도 우위에 있고요. 비차익 거래는 매수 우위에 있지만 이 차익 거래를 중심으로 현재 285억 원 매물이 추세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하락합니다. 대형주 1.64% 밀리고 있고요. 중형주 1.54% 밀립니다. 소형주도 1.61%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 없이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업종이 2.31% 밀리고 있고요. 은행업종 2.24%로 밀립니다. 기계업종도 2.22%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유통업종도 2.22%가량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이목재도 2.17%가량 하락하고요. 철강금속 2%대 조정받습니다. 전기전자도 1.95% 밀리고 있고요. 비금속도 2%가량 하락합니다. 화학도 2.02%가량 밀리고요. 건설업도 1.76%, 금융업도 1.89%, 운수창고 서비스업 모두 1.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하락세 속에 현대모비스만이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4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매도세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동반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포스코 2.5%가량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만 소폭 오릅니다.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1%가량 조정받고요. KB금융도 1.3% 밀립니다. 신한지주도 1.68% 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LG전자도 0.45% 하락합니다. 이 또한 이 퀄컴 실적 부진과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출시한 애플 주가 부진으로 이 한국 대형 IT주들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0.54% 밀리고요. 오늘 현대중공업도 1.5% 밀립니다. 현대모비스만이 또 현대차를 따라서 0.68% 상승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3.85%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미국 시장에서 IT 업종 주가가 부진한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3.79%나 하락합니다. 실적 부진 우려 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2.34% 밀리고 있는데요. 금일 반도체 매각 불발 우려에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현재까지 인수의향을 보인 기업이 없는 만큼 이번에도 흥행 실패가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T 소폭 오릅니다. 0.4%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금융은 1.44% 밀리고 있습니다. 신세계 0.38%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K에너지 2.76% 밀립니다. KT엔진은 0.74% 오르고 있는데요. 이 외국 담배 브랜드죠. 다비도프 도입 기대로 4거래일째 연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3.83% 지금 현재 4%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1.86% 하락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도 1.78% 밀립니다. 오늘 롯데쇼핑 3.25%로 급락합니다. 연간 실적 증가 전망에도 상반기 소비 둔화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2.97% 밀리고요. 오늘 NHN 4.12% 밀리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4분기 실적을 내놨지만 NHN 4.4% 하락합니다. 기아차 0.76% 오르고요. 삼성전기 0.2% 조정받습니다. 현대제철 0.7% 소폭 오르는 반면에 현대건설은 2.13%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파란불입니다. 서울반도체 2.12% 밀리고요. 셀트리온 3.6%가량 하락합니다. 태용도 3%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동서, 다우 모두 1%대 밀리고 있는 가운데 소디프 신소재 2.3% 밀리고 있습니다. CJO 쇼핑 오늘 1.36% 하락하는데요. 실적 발표 후 수익성이 둔화됐다는 증권사의 평가 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2.53% 밀립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2.7%가량 하락하고요. 포스데이터 7.2% 밀리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5.6% 하락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하락폭이 큽니다. 4.02% 밀립니다. 호미팜도 오늘 3.35%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SDT도 2.18% 밀리고 있고요. 서브트럭터미널, GS홈쇼핑 모두 1% 후반대에서 조정받습니다. 평산 3%대 하락하는 반면에 인터파크가 오늘 7.33으로 급락합니다.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 출시 우려감으로 전자책 관련주들 오늘 연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멜파스도 2.6% 하락하고요. 표백스도 0.56% 하락합니다. BHI도 4.3%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현진소재도 2.85% 하락합니다. 오늘 중소형주 하락폭이 큽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505.21%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중국의 긴축 시동과 또 그리스 부채 위기, 또 미국 강력한 금융 규제와 또 오늘 IT 실적들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미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세를 기록함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오늘 오후 들어서 낙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오전상에서 때때로 반등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와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약세 전환으로 추가적인 반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수의 상승폭을 절대적으로 둔화시키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기대를 모았던 어닝 시즌이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전날 모토로라와 퀄컴이 가세의 불안을 키우고 주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애플, 아이패드도 이 판매와 관련을 해서 비관적인 전망들이 제기되면서 탄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하락세는 조정 신호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네,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의 이제 상당 부분이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에 의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요. 약 10개 기업들 중 7개 정도가 시장의 전망치보다 다소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즉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 반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부족한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에 이어서 지금 태블릿 PC까지도 발표한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큰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 자체로는 국내 및 그리고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아직까지는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IT 업체들의 경우 이미 주가 자체가 작년 그리고 2008년도 최고치 수준의 주가와 비교해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상당한 수준의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격적인 부분들을 고려해보게 되면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10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내 가장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제한적이고 곧 매수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사실은 이 실적 악화 등의 뉴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현재 수급 상황, 수급 개선일 텐데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현재 1,134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도 1,362개량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누적 순매도 규모를 추산해 볼 경우에 과거 외국인들의 최대 순매도 규모에 육박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현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선물을 팔 수 있는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소폭 순매수하다가 다시금 오늘 매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시장이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들의 매도 가능성은 시장의 큰 부담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과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한국의 각각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순매수해왔던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시가총액 비중 내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확인해 보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세가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현재 외국인들의 국내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서기 전, 그러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전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2.5%에 반해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 순매도 그리고 현물 주식을 팔고 난 이후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32.7%로 소폭이나마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있긴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아웃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인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안정을 찾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재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상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경기 펀더멘털 입장에서나 이 기댈 곳이 없다는 이유로 1,400선까지 내다보시는 전문가들도 계셨습니다. 이 5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투자 전략 간략하게 세워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비교적 가격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600포인트 아래에서는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미만이고요. 이는 최근 10년 내 가장 싼값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PBR 지표 같은 경우에도 최근 5년 내 평균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적극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들의 매도 전환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시아 매입 그리고 코리아 그리고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되고 있는 펀드 플로우 자체가 여전히 추세적인 매수 유입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일단 주말을 맞아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지난밤 미증시 급락에 따른 경계 매물이 동반 출회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일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나타나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56%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상해 종합지수 0.81% 오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0.65% 조정받고요. 홍콩 H지수 0.86% 따라 내려갑니다. 대만지수 1.2%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지수 상승합니다. 0.4%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수 0.49%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호주지수 1.59% 밀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증시 국제유가가 5주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이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3,000선 안착 기대를 해도 좋을지요? 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 유일하게 상승으로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3,000선 위로 안착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어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또한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대출 해소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대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대출 시기를 조절하고 분기별 균형과 안정적인 증가세에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대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 나온 걸로 했습니다. 결국 지금 분기별로 대출 규모를 정해놓고 이 규모가 늘어났을 경우에 대출을 통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중에서의 급격한 유동성 긴축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반면 JP모건에서는 A 증시가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A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지만 최근 A 증시의 긴축 정책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이어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끌면서 급격한 반등보다는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W자형 움직임, N자형 혹은 W자형 움직임이 예측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모습 보이며 본토지수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져 나갈지에 대한 의문이 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본토지수 3,000선의 안착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단기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3,000선을 안착을 한다고 하면 심리적인 안정성으로 인해서 시중 자금의 유입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의 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작년에 비해서 2.6% 하락했지만요. 예상보다는 호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그 위안화 절상 압력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900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하락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상무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지금 자금 유입이 많이 들어왔던 만큼 시장에서의 직접 투자 자금 유입 속에서 한머니 자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월별 외국인 직접 투자는 70억 달러 선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으나 2009년도 12월에 급격하게 한머니들이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지금 시중에서의 한머니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위안화 절상 압력에 따른 한머니의 유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금 유입을 초래하지만 이러한 한머니가 위안화 절상 때문에 자금 유입을 들어오고 있지만 위안화 절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머니의 자금이 꾸준히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머니의 자금이 외국인 직접 투자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증시로도 다시금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만큼 본토지수 안정화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은 하락하며 마감을 했지만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어서 정략 후강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오후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5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중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기조의 해소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증시 하락, 중국의 긴축 정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시장에서 약세장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 있었던 일본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개선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12월 실업률이 5.1%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난달 11월 달 5.2%에서 0.1%가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블룸버그 예상치였던 5.3%를 하회하는 기록을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일본 실업률이 개선세가 꾸준히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부동산 또한 거래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수요의 회복이 더욱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일본 니케이 지수 지지가 가능할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간 매출 136조 원, 연간 영업이익 10조 원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액 39조 2,400억 원, 영업이익 3조 7천억 원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97조 500억 원, 영업이익 7조 2,200억 원을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실적까지 합쳐 연간 매출액 136조 2,900억 원, 연간 영업이익 10조 9,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매출 136조 2,900억 원을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1,170억 달러로 2009년 회계연도에 독일 지멘스와 미국 휴레퍼커드 실적을 웃돌아 세계 최대 전자회사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의 작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0.2% 증가에 그쳐 전망치에는 미달했지만 여전히 점진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 있는 것으로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평가했습니다. 모건스탠리, JP모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월가 4대 투자은행들의 한국 경제 관련 보고서는 작년 4분기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수출과 민간 소비 위축으로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것이 새로운 침체 국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대 투자은행들은 또 한국의 향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어느 곳도 기존의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고 수정하겠다는 뉘앙스도 비치지 않아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포함돼 총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주민등록 말소자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4,977만 3천여 명에 최근 10년간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자 28만 9천여 명이 포함돼 총 인구는 5,006만 2천여 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주소가 없어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고 선거권과 의무 교육이 제한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원칙에 맞고 여건과 조건이 충족된다면 언제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서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육자회담이나 평화협정 등에 따른 전략적인 것이나 남북 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위협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26.77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2.13포인트 하락해 505.2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가 부각되지 않는 이상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수급 꼼꼼히 살피셔서 신중하게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